네, 안녕하세요. 크롬 아카데미 진행자 명승훈 교수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, 즉 TL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TLC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.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장 기본적인 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에요. 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혼합물들을 이제 분리하고 그것들을 식별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정제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.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지상이 있고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동상이 존재하죠. 여기에서도 이제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고체를 정지상 고체를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위로 액체 이동상을 어, 전개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혼합물들을 개별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식이죠.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들은 보통 뭐 흡착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뭐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또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크게는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TLC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기반해서 하는 겁니다. 이것도 이제 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제 원리지만은 정지상에 대해서 친화성이 더 큰 성분들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친화성이 낮은 성분들은 더 빠르게 이동상에 섞여가지고 이동상에 녹아가지고 이동을 하죠. 그러면서 이 TLC에서는 이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은 이 플레이트 위에서 각각의 그 성분들을 그것을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각화 시킨다는 거죠.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죠. 처음에는 어, 어떤 물질을 혼합물들을 여기다가 스팟을 이렇게 점적을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쭉 올라가면서 이 밑에 이제 이동상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플레이트가 정지상인데 정지상이 발라져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물질들이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. 그것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크로마토그래피 그 TLC 이 TLC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플레이트. 플레이트에는 정지상이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챔버가 있고 이 플레이트를 이제 플레이트하고 이동상을 넣어둘 수 있는 챔버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상 이것을 이 TLC에서는 전개용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. 먼저 이 플레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트들 여기에 이렇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. 이 플레이트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비활성이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화학적으로 비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여기다 스팟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것이 이 이제 정지상이 여기에 이제 발라져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정지상들하고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고 또한 여기에 이제 이동상을 이렇게 넣어 놓을 텐데 이동상하고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그 이동상하고도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트에는 정지상이 표면 전체에 덮여져 있죠. 이렇게 쭉 덮여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정지상은 두께가 아주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지상들은 아주 미세한 입자 크기여야
된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챔버가 있는데, 이 챔버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챔버가 이렇게 있고, 아주 큰 챔버들은 이런 것이 있는데, 이 TLC 플레이트를 넣고 그리고 넣기 전에 이제 먼저 이동상을 밑에다가 이렇게 아주 얇게 거기다가 넣어 놓죠.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를 넣고서 전개를 시켜줍니다. 그리고 또 이 챔버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전개하는 동안에 이 챔버 내부를 균일한 환경으로 유지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균일한 환경을 유지하고,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용매들이 휘발성 용매들이 많이 사용하는데, 이 용매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,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어떤 입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, 또 실험하면서 이게 이제 휘발이 되면은 실험실 환경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뚜껑이 달린 챔버를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로는 이동상이 있죠. 이것을 전개용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. 이 이동상은 일반 용매 하나, 단일 용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용매를 혼합을 해서 극성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이동상도 굉장히 순도가 높은 순도의 유기용매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. 또 이 이동상이 갖춰져야 할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료나 또는 이제 정지상하고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물질이어야 된다. 즉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. 이 플레이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. 이 플레이트는 여기 판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, 이 판이 이 밑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리로,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이런 이제 알루미늄 판에다가 이렇게 정지상을 이렇게 허옇게, 이건 이제 실리카 젤인데 이것을 입혀준 거.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도 되어 있고,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허옇게 여기에 이렇게 정지상이 입혀져 있는데, 정지상은 그냥 거기에 바로 붙지를 않겠죠.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에다 접착을 하기 위해서 결합제를 사용을 합니다. 결합제는 보통 이런 뭐 석고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, 뭐 요즘은 이제 이 판을 뭐 실험실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없고, 거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이건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. 즉 여기에 이제 도포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, 이거는 실험실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, 혹시 특별한 이 정지상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부어서 여기다가 이제 붓고, 그 다음에 침지시키고 분무를 하고 확산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열을 해서 말리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것의 두께는 보통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가 돼요. 이것을 코팅되어 있는 정지상의 두께가. 그런데 이것을 고르게 실험실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죠. 여기에 이제 참고로 이제 정지상 그 플레이트의 종류하고 그것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,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실리카 젤을 사용하죠. 이 실리카 젤은 응용 분야가 뭐 스테로이드 화합물이나 아미노산, 알코올류, 뭐 포화탄화수소 화합물, 그 다음에 뭐 지질, 리피드,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응용이 되죠. 이 실리카 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SiOH, 실라놀 그룹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극성인 정지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의 크로마토그래피의 메커니즘은 흡착이 기본된다고 그랬죠.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또 뭐 실리카젤 RP라 해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, 그 외에 다른 이런 종류들이 있어서 이런 응용 분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.